여기서 일단 T2 공리로부터 니은 증명하는 거 이걸 봅시다. 이거는 뭐 해석하기에서 많이 해봤어요 이미. 그거 똑같은 증명이에요. 예. 니은. T2 공리로부터 니은. 이것은 이제 수렴수열의 유일한 극한을 갖는다는 사실은 xn이 a로 가고 a-로 간다 했을 때 a와 a-가 같다 이걸 증명하면 되죠. 근데 기류법을 써가지고 a와 a-가 다르다 라고 가정해서 모순을 보여도 되죠. 그죠? 요걸 이제 증명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게 T2 공리를 써먹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이 나타났으니까 뭐 그냥 T2 공리에 의해서 서로 소인 계근방 GH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T2 공리에 의해 서로 소인 계집합 존재하기 해서 만족하기를 A-는 H 이렇게 되죠. 그러면 xn이 a로 가기 때문에 그죠? 뭐 적당한 라젠 1이 존재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xn이 g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xn이 a-로 갔기 때문에 n2인 n이 있어가지고 만족하기를 xn이 h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여기 끝났죠. 백항 이후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고 200항 이후에 들어간다면 몇 번째 항이 문제가 되겠어요? 200항은 둘 다에 들어가니까 바로 모순이 나와버리죠. 그죠? GH가 서로라는 조건 때문에. 그래서 라젠을 뭘로 잡을까요? N1, N2의 맥시멈. 이것에 대하여 라젠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므로 X 라젠은 G에도 H에도 들어간다. 따라서 공집합의 원소가 나타났으니까 모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뭐 해석하기에서 증명 똑같은 증명을 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자, 그렇다면 반대편은 사실 뭐 해석하기 증명하고 또 상관이 없죠. 자, 반대로 가봅시다. 니은으로부터 T2 공리를 이걸 확인해 봅시다. 자, 서로 다른 T2 공간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론 니은을 가정하고 또 제1가상 공간이라는 사실도 가정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기류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볼까요? 서로 다른 두 점 T2 공리를 부정해 보면 X가 T2 공간이 아니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적당한 두 점 AB가 나타나요. AB인 X 만족하기를 A는 B와 다르고 그 다음에 A의 계근방 B의 계근방 적당히 존재해가지고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 T2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A의 계근방 B의 계근방 어떤 걸 갖고 와도 무조건 서로 어떻게 만난다는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임의의 A의 계근방 또 B의 계근방에 대해서도 GH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뭐 그 말로는 요게 뭐 그냥 GH가 공집합이 아니다. 보기가 좀 싫은데 GH는 공집합이 아니다. 임의의 G, A의 계근방 임의의 H, B의 계근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G와 H라는 A와 B의 계근방에 대해서 항상 만난다라고 이제 결국 T2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그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냐면은 xn이라는 수열이 있어가지고 이게 a로도 수렴하고 또 b로도 수렴하는 그런 수열 xn을 구성해 볼 거예요.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는 끝난 거죠. T2 공간이 아니라 가정해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극한을 갖는 수열이 하나 나타났으니까 결국 뭐예요? 뭐 기류법으로 증명을 한 거잖아요. 니은에서 T2로. 맞죠? 그러면 이런 수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면은 자, 가정하기를 뭘 했어요? x가 제2 1가산인 그죠? 제1가산을 가정했죠? 예. 네. 제1가산을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와 B 두 점에 대해서 뭘 가질까요? 축소가상 국소기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CN이 있을 거고 여기 DN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DN. 둘 다 축소가상 국소기저예요. 자,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만날 거예요. 왜냐? CN은 A의 계근방이고 DN은 B의 계근방이에요. 무조건 만난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타날까요? XN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XN은 CN의 입장에서 CN에 들어가는 XN은 A에 수렴한다. 조임정리 일반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XN은 DN에 들어가니까 XN은 B로 수렴한다. 또 조임정리 일반화잖아요. 그래서 XN은 A로 가기도 하고 B로 가기도 하고 서로 다른 두 극한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1가상 공리를 써서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래서 X는 제1가상 공간이므로 가산 공간이므로 두 점 AB로 AB의 축소 가상 국소 기저가 존재한다. A의 축소 가산 국소 기저. 그 다음에 DN이라는 B의 축소 가상 국소 기저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CN, DN은 무조건 A와 B의 계근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로부터 가정에 의해 CN, DN은 만난다. CN, DN은 만나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하나의 점 XN을 갖는다. 임의의 N인 N. 따라서 XN은 뭐예요? A로 가고 XN은 또 B로도 간다. 물론 뭐 가정 자체가 A, B가 서로 다르다니까 결국 서로 다른 두 극한을 갖는다. XN은 서로 다른 두 극한을 갖는다. 을 갖는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그러면 제2가산이라는 조건을 없다면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죠. 아무래도. 그죠? 그런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수렴 수열의 극한을 유일한 극한을 갖는다. 니은이면 T2 공간 T2 공리를 만족하느냐 이건 일반적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제1가산 조건이 들어가니까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수렴 수열의 극한은 유일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T2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갖고 오면 되죠. 아까 전에 뭘 했냐면은 R X 이꼴 R로 잡고요. 그 다음에 태를 여가산으로 잡아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먼저 X태는 T2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었죠. 여가산 실수 R 위에 여가산은 T2 공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까 전에 증명까지 해봤잖아요. 1과 2 두 점 잡아가지고 서로 소인 계근방 잡아보니까 모습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수렴수열의 극한은 유일하다 라는 사실을 만족해요. 수열의 극한은 유일하다 라는 사실을 만족해요. 왜냐? 이것도 어제 얘기했어요. XN이 어떤 점
x로 수렴하고 x로 수렴하면 이 라젠항 이후의 xn에 대해서는 x가 돼요. 그죠? 그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상수다. 그죠? 어디에서? 여가산에서. 그렇죠? 예, 어제 얘기를 했었죠. 여가산 위상 공간에서 얘 5.1.3이에요. 그래서 자 써보면 요거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x와 x-가 같다. 요걸 보이면 되는데요. 유일한 극한을 갖는다. 어제 얘기하기를 얘 5.1.3에서 3에 의해 자 요리로 수렴하니까 라젠 1인 n이 있어가지고 만족하기를 궁극적으로 상수가 돼. x 라젠 1 이꼴 x 라젠 1 플러스 1 이꼴 땡땡땡 이게 다 x가 돼야 되고 또 x-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n2인 n이 있어가지고 만족하기를 xn2 플러스 1 이꼴 해가지고 x-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n1, n2에 뭐 100항 이후가 x고 200항 이후가 x-라면 200항은 둘 다 x와 x-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맥시멈의 n1, n2 이것에 대하여 이것은 x라젠과 x라젠은 x가 돼야 되고 또 x-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렴수열의 극한은 유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가산 공간은 뭐예요? 역의 반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T2 공간이 아니라면 수렴수열의 극한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그 기출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제. 자, 96년도 22년 전에 자 Z가 있고요. Z가 있고 태가 여유한 위상이에요. 여유한 위상. 자, 에서 xn이 Z사항의 서로 다른 점으로 이루어진 수열이에요. 그러면 임의의 x인 z에 대하여 xn은 x로 간다 이거예요. 여유한 위상 공간에서는 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증명할 수 있죠. 사실 서로 다른 두 극한을 갖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어도 그죠? 이게 T2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수열은 모든 정수를 극한으로 가져요. 그런 수열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로부터 따라서 당연히 Z10은 그러니까 T2 공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건 당연하죠. 그죠? 왜? 수렴수열, 유일한 극한을 가지지 않잖아요. 수렴수열인데. 극한 값을 가지는데 그 극한 값이 유일하지를 않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 사실을 체크해 보자면 먼저 G가 와야 되겠죠. G가 X의 개근방을 가지고 오면 라젠항 이후에 스몰 n에 대해서는 뭐예요? xn이 x 안으로 그 G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이런 사실을 체크해야 되겠죠. 이걸 체크하자면 일단 G가 X의 개근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X의 개근방은 여기가 정수 Z가 있고요. 여유한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G라는 것이 X의 개근방이라고 했는데 여유한 위상 공간에서는 계집합이 어떤 집합이에요? 요한개 빼고는 다 갖고 있는 아주 큰 집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G라는 집합이 G가 X의 개근방이라 하면
사실상 뭐 거의 뭐 몇 개 빼고는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왜? 여유한이 돼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여집합이 유한 개밖에 없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바깥에 있는 여집합이 하나, 둘, 셋, 세 개 정도 있다 칩시다. 그러면 xn들은 어차피 서로 다른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해봤자 몇 개예요? 세 개밖에 없어요. 항이. 그렇죠? 한 점을 두 항 이상 차지할 수가 없다. 이거 서로 다른 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밖에 있는 점이 세 개면 밖에 있는 항이 많아야 세 개다 이거예요. 그럼 어차피 유한계 빼고는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안으로 라젠항이 유한항을 제외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G가 X의 개근방이라면 G 여집합은 유한집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G의 이 여집합 위수를 요것을 G의 여집합이 유한집합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X에는 서로 다른 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들로 점으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점을 가짐으로 자 n인 n 항들로 따져보자면 xn이 g에 들어가지 않는 여집합에 들어가는 얘네들하고 그 다음에 g의 여집합 자체하고 요 위수를 비교하면 이 위수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 유한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여유한 유상이. 그래서 여집합에 들어가는 것들이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이제 라젠을 어떻게 잡냐면은 라젠을 맥시멈에 밖에 나가는 것들의 맨 마지막 항, 그 다음 항을 라젠을 잡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 맥시멈에 n인 n에 대해서 xn이 g에 안 들어가는 것들 중에 맨 마지막 항, 그 다음을 라젠으로 잡자 이거예요. 대해서 당연히 라젠항 이후에 xn은 g 안에 들어가게 돼 있죠. 구성을 그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제 뭐 x가 뭐가 됐든 간에 그 점을 무조건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렴성을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부분 공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적공간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뭐 분리공리뿐만 아니라 컴팩트나 뭐 연결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이제 관심을 갖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부분 공간과 뭐 이제 적공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쭉 소개를 해놨는데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6.1.10 있죠, 그죠? 정리 10 요걸 보도록 합시다. 먼저 순서를 자 6.1.10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193페이지. F와 G가 X에서 Y로 가는 연속사상이에요. Y가 T2 공간이에요. 줬을 때 첫 번째 A가 X인 X로서 fx equal gx 이거는 이제 X에서 표집합이다. 두 번째 X의 조밀부분집합 X의 조밀부분집합 D에 대하여 D에 대하여
fx, gx가 D에서 같으면 전체에서 같다. 이거. 전체에서 같으면 D에서 같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만약에 이게 R이라면 경우는 이 둘 다 R이라면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해석하기 확인하는 거니까 자, 요 A라는 집합은 뭐예요? X인 X로서 fx 빼기 gx가 0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 빼기 g라는 함수 f와 g가 연속함수니까 뺀 것도 연속함수고 제로의 역상이잖아요. 그러면 f-g는 이거는 연속함수이고 제로는 폐집합이죠. 폐집합의 연속함수에 의한 역상이니까 당연히 폐집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A가 폐집합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 조밀분집합에서 이게 서로 같기만 하면 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번은 이건 자명한 얘기고 전체 같으면은 그죠? 조밀분집합에서 같은 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조밀부 분집합에서 같으면은 전체에서 같다. 이걸 체크해 봐야 되겠죠. 결국 지금 이 사실은 여기가 뺀 것이 이제 그 서로 같은 점들의 집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집합이 f-g의 x가 그죠? 요게 제로 그 fx-gx가 제로 되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이걸 a라고 두면 a에 대해서 그죠? x인 r로서 fx-gx 이꼴 제로 되는 거죠. 이 집합이 a가 r 전체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꼴로 일단 두고요. 이꼴로 두고 요걸 확인하면 에 대하여 그 A의 왼쪽을 가정했다. 왼쪽을 가정했으니까 요것은 D를 포함하죠. 그죠? 그죠? 근데 이게 폐집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D가 조밀리였잖아요. 요걸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폐포치하면 이것은 R 전체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A 자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합 A가 전체 집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 사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A가 전체가 된다는 말은 같은 점들의 집합이 전체라는 말은 항상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것은 특별히 R이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냥 2번 증명은 요거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1번만 증명을 할 때 이게 지금 f-g가 연속이라는 사실을 실수니까 가능한데 위상공간에서는 f-g라는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돼요. 위상공간 y에서 뭐 마이너스 정의가 될까요? R이니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1번의 증명이 지금 관건이다 이거예요. 1번의 증명이 되면 2번의 증명이 이제 쉽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을 이제 확인해 볼 건데 폐집합이다. 폐집합 증명은 어떻게 되죠? 여집합이 계집합이다.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X인 A의 여집합 갖고 왔을 때 뭘 체크해야 될까요? 요거와 요거 사이에 계집합 하나를 찾아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요것은 뭘 뜻하냐면은 아시다시피
저기 정의대로 쓰면 x인 x로서 fx, gx 요것이 서로 다른 것들의 모임이죠. 그러면 x를 거기서 갖고 왔다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네요. x태고 자 f 건너가고 f와 g가 둘 다 건너가죠. y의 태 스타예요. 그러면 여기가 T2 공간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T2. 그러면 일단 점 x를 가지고 왔는데 점 x에서는 함수값이 서로 다를 거예요. 그죠? fx가 있고 gx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연속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계근방이 주어질 때마다 델타 반경, 입실론 반경이 주어질 때 델타 반경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T2 공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일단 그 빨간 거 여기 G라는 또 여기 H라는 그죠? H라는 서로서인 계근방을 갖고 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GH보다 G1, G2 합시다. G1, G2. G1 여기 G2 그러면 H1 H2가 나타나요. 자 H1은 태워보내면 이 빨간 데로 쏙 들어갈 거예요. H1, FH1 그 다음에 요 H2는 여기 G를 태워보내면 GH2 이 안으로 쏙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 대응되고 F에 의해서 요것들이 G에 의해서 여기 대응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요 교집합 부분 있죠? 교집합을 H라고 생각해 봐요. 교집합을 H라고 생각하면 H는 분명히 X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집합이죠. 다시 말해 X의 계근방이에요. 그러면 그걸 태워보낸 것은 이쯤 되겠죠. 그죠? 여기 F에 태워보낸 게 이쯤 나올 거고 그 다음 그걸 G에 태워보낸 거 이쯤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H의 원소는 F에 태워보낸 거하고 G에 태워보낸 게 무조건 서로 달라요. 다시 말해서 H의 원소를 태워보낸 것은 F의 함수값과 G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그 말은 뭘 뜻해요? 포함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던 것이 이 H인 거예요. H는 X의 계근방이고 H의 모든 원소는 F의 함수값과 G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계집합 하나를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집합이 된 거예요. 원소 하나를 아무거나 갖고 오니까 그 원소와 주어진 집합의 사이에 계집합이 나타났으니까 이 집합이 뭐가 되죠? 계집합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죠. 그죠? 써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F의 X는 GX와 서로 다르다. 정의 때문에 당연한 얘기고. 이므로 자, 이 T2 공리에 의해 서로 다른 GH라는 각각 fx, gx의 서로서인 계근방이 나타난다. 계근방이 나타난다. 그러면 f와 g의 연속성에 의해 fg는 x에서 연속이므로 gh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g1, g2 합시다. g1, g2. 자, x에서 연속이므로 h1, h2. 여기 뭐 x의 계근방 둘 다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f의 h1은 g1에 들어가고 g의 h2는 g2에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때 H 이꼴 두 개를 H1 교집합 H2에 대하여 H는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물론 이게 X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게 계집합이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증명할 필요 없죠. 요거는 아까 전에 구성상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 원소가 아니라 포함된다. H가 A 여집합에 포함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왜? H의 모든 원소들은 뭐예요? F의 함수값과 G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구성상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점 하나를 이 집합에서 갖고 와 보니까 이 두 집합 사이에 계집합 하나를 찾아냈으니까 그 집합이 계집합이다. A 여집합이 계집합이니까 A는 폐집합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걸 확인했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요것은 요런 방식으로 증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써보면 지금 집합 A를 괄호 2번은 뭐 다시 증명할 것도 없지만 괄호 2번은 오는 건 자명 이건 자명이죠. 자 가는 거는 자, D에서 같으면 전체에서 같다. D가 조밀이죠. 그러면 위에 집합 A를 그대로 갖고 와봐요. 그러면 A가 뭐임을 보여야 될까요? X임을 보여야 되죠. 왜? 같은 점들의 집합이 그게 전체임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럼 전체에서 같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여야 되는데 이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 본 것이 A와 가정에 의해서 D의 관계. 당연히 D보다 이게 크다 이거예요. 왜? 같은 점 D에서 서로 같다 해놨으니까 같은 거 다 모아놓은 점보다는 집합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리고 A는 폐집합이다. 일에 의해서. 아까 해놓은 그대로 일에 의해. 이므로 자 D의 폐포는 A의 폐포에 포함되고 이게 A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예요. 따라서 같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리를 이제 T2까지 살펴봤고요. 그 정칙하고 정규까지 살펴봤는데 그 완전 정칙하고 이제 T3.5를 이제 잠깐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정의부터 소개를 하자면 6.3.5 6.3.4예요. 자, 위상공간 X태에 대하여 에서 정의 자체가 조금 뭐 그 애매하게 이렇게 나와요. 자, 완전 정칙이다. 완전 정칙의 정의는 뭐냐면은 폐집합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가지고 오면 P인 F 여기 폐집합 이라면 연소함수 F가 존재해가지고 자 X에서 0,1으로 가요. 0,1이라는 것은 이건 폐구간 0,1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 공간 R1U의 부분 공간이에요. 가는 연소함수로서 만족하기를 0에서는 P가 되고 그 다음에 F의 점은 1이 되는 그래서 FP 이꼴 0 FF 이꼴 FF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1에 들어가도록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이 이제 완전 정칙이다. 자, 완전 정칙하고 T1을 만족할 때 T3.5라고 부른다. T3.5 공간은 뭐냐? X태는 완전 정칙 and T1 이렇게 되죠.
요게 지금 이제 그 T3.5와 완전 정칙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정의가 사실 어떻게 뭐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정리로서 우리 선 그 6.3.6하고 6.2.3하고 우리 전 보조 정리하고 뭐 이렇게 쭉 같이 이제 엮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요. 정리. 정칙 정규의 동시조건 뭐 이렇게 했는데 정칙 정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위상공간 X대에 대하여 먼저 그 X가 정규 공간이다. 정규 공간이다. 라는 사실을 자 어떻게 됐냐면은 E와 F가 서로 소인 패집합이다. 그러면 적당한 연소함수 F가 X에서 0, 1로 가는 함수로서 연소함수이고 뭘 만족하냐면은 FE는 0이고요. FF는 1 이렇게 되는 이런 연소함수 F가 하나 존재한다. 자, 요 사실로부터 이걸 확인해 볼 거예요. 자, 1번은 뭐 한 3줄 정도 띄워두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2번에 요거. 지금 정규란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걸 가정했어요. 그러면 정규를 증명하기 위해서 E와 F가 서로 소인 패집합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 거죠. 그러면 자 GH가 존재해서 서로 소인 계집합이 나오고 만족하기를 E가 G에 들어가고 F가 H에 들어간다. 이런 조건이죠. 이걸 체크하면 결국은 이제 정규라는 사실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가정한 게 뭐냐면은 가정한 게 F라는 연소함수가 존재해서 F라는 연소함수가 X에서 0, 1로 가는 연소함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FE는 0으로 FF는 1로 들어가는 이런 사실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가정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X고 여기 0, 1이잖아요. 0, 1. 여기 집합 2가 있고요. 집합 2가 있고 여기 2. 집합 F가 여기 있다 칩시다. 서로 소예요. 근데 지금 뭘 가정했냐면은 2에서 1이 되고 0이 되고 F에서 1이 되는 그런 연소함수가 하나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가정이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이게 y 꼴 fx 이게 y 꼴 fx예요. 그죠? 그러면 개금방 GH 여기 연속이니까 자 G를 덮는 계집합 F를 덮는 계집합 서로 소가 되면서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GH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F가 연속이기 때문에
계집합의 역상은 계집합이죠. 그래서 요것은 상대비상에서 계집합이라는 거 아시죠? 이것의 역상을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게 F 인버스의 제로 1이죠. 이게 뭐예요? 이걸 G라 둡시다. 당연히 계집합이에요. 왜? 이 상대비상 제로 3분의 1쯤 합시다. 제로 3분의 1. 됐죠? 여기 계집합이라서 역상이 계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것 없는 건 어떻게 잡냐면은 이쯤 잡아보면 되겠네요. 요렇게. 이것도 역시 이제 계집합이에요. 그죠? 상대이상의 계집합이죠. R1U에서 0, 1 폐구간에 대한 상대이상. 이렇게 갖고 오면 요 집합이 뭐예요? 이게 F 인버스의 3분의 2, 1 이렇게 되고 요게 뭐예요? 요걸 H라 둡시다. 역시 계집합이에요. 그럼 요 집합이 G이고 요 집합이 H예요. 이거. 그게 나왔잖아요. 물론 서로 소예요. 이게 만난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G를 두 개를 F 인버스의 0, 3분의 1 H를 두 개를 F 인버스의 3분의 2, 1 이렇게 잡자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하여 G와 H는 계집합이고 만나지 않아요. 왜냐? F 인버스에 요거 F 인버스는 그 교집합 합쳐 다 보존되니까 3분의 1 교집합에 3분의 2,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이제 공집합이잖아요.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 그 다음에 각각이 2와 F를 포함하죠. 왜냐하면은 F 여기는 제로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2와 F는 자 F의 2는 포함되기를 F의 그 제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죠? 그 2는 어떻게 되죠? 거꾸로 대입시켜 버리면은 F 인버스의 F의 2고 그죠? 양변에 F 인버스 취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F 인버스 제로고 이것은 G에 포함된다. G가 이거니까. 맞죠? 그 다음 F는 뭐예요? F 인버스의 F의 F. 인버스가 밖에 있는 게 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F 인버스의 요 F가 제로에 포함, 1에 포함됐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것은 H에 포함된다. 그죠? 이것은 뭐예요? H가 F 인버스 이거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따라서 X는 정규 공간이다. 보세요. 그러면 방금 이게 쉽게 증명이 됐죠, 그죠? 쉽다 이거예요. 쉽게 증명이 됐어요. 근데 이 역방향이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보니까 역방향이 증명이 되긴 되는데 엄청나게 어려워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제 뭐 우리 존의 보조정 6.3.1이에요. 우리 손의 보조정리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은 안 해도 돼요. 여기 성립하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비슷해서 뭘 생각해 보냐면은 E와 F가 여기 서로 소인 패집합이 아니라 F가 패집합이고 여기에 점 P를 하나 갖고 와 보니까 점 P 할까요? X 할까요? P 할까요? 예. 여기에 있지 않은 한 점을 갖고 와 보니까 자 적당한 F가 X에서 0, 1로 가는 연소함수가 나타나 가지고 만족하기를 P에서는 0이 되고 F에서는 뭐가 됐냐면은 1에 포함되도록 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연소함수가 나타나면 똑같은 방법으로 X가
정칙 공간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방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똑같이 증명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정리 6.3.6이에요. 이게 정리 6.3.6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방향도 생각하게 됐겠죠, 그죠? 역방향. 이 증명은 똑같아요. 이제 P라는 점이 여기서는 뭐가 될까 이제? 여기서는 E가 한 점 집합 P인 그런 경우가 된다 이거예요. 여기 한 점 딱 찍혀 있는 상황에서는 P에서 0 되고 F에서 1 되는 그런 연속 함수가 나타난다는 거니까 증명해 보면은 정칙의 조건을 그대로 증명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름 쉽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이쪽이. 근데 이쪽을 증명해 보니까 증명이 잘 안 돼요. 그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는 반례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사실은 이거하고 동시조건이 아니에요. 여긴 동시조건이 되는데, 그래서 이쪽이 동시조건이 아니고 결국 뭐가 더 강한 조건일까요? 이게 더 강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든 완전 붙이면 좀 센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 정칙이다. 완전 정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뭐 잘생겼네 이거 하고 완전 잘생겼네 다른 얘기죠. 완전 잘생긴 게 많이 잘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칙보다 완전 정칙이 훨씬 더 강한 조건이에요. 완전 잘생겼으면 잘생긴 거고 잘생기면 완전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완전 정칙이면 정칙이 되지만 정칙이라 완전 정칙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한 조건이 됐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완전 정칙의 정의로 삼은 거예요. 완전 정칙. 여기가 저기 있는 그대로죠. 맞나요? 그 다음에 완전 정칙하고 T1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그 T3.5 한 칸 올라간다. 반 칸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관계를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로 상관관계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상관관계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분리공리 얘기하면서 쭉 소개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뭐 정리라고 해둡시다. 분리공리의 상관관계. 자, 위상공간 X태에 대해서 먼저 그 X가 T0, X가 T1, T2, T3, T4. 그 다음에 거리 공간. 유클리드 공간. Rn, C.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칙, 정규. 자, 일단 뭐 지금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요 1번, 요 2번 자명하죠. 정의 자체에서 자명하다. 근데 3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T3는 정칙 and T1이니까 T1이고 이것은 정규 and T1이에요. 그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했어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확인해 보기를 1번, 2번은 자명해요. 3번 T3에서 T2로 가는 거. 이것은 지금 이제 T2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가정하기를 XY가 X에 있고 이제 T3를 가정했죠. 그죠? T3를 가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대 3번에서 T3니까 그 어떤 pé집합 하나하고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갖고 오면 그죠? 둘을 계집합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점을 어떻게 잡고 이 집합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 pé집합이 돼야 되죠. 이므로 저기 있는 x가 t3 그죠? t3라는 정칙 조건, 정칙이라는 사실 이라는 가정에 의해 지금 뭘 알 수 있게 돼요? GH라는 서로 소인 계집합이 나타나서 자, 점 물음표를 가지고 있고 집합 F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결국 이제 G와 H가 각각 뭐 서로 소인, 그죠? 서로 소인 계근방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물음표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이걸 뭘로 잡을까요? X. 이걸 뭘로 잡을까요? Y 한 점. 이렇게 잡으면 된다. 자, 그렇게 잡으면은 X, Y 다르니까 X는 Y라는 한 점 집합이 포함되지 않는 거 맞고 Y 한 점 집합이 pé집합이다. 이유는 뭐죠? 요게 T1 가정이다. T1. X는 T1 공간이라는 조건. 이 여기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pé집합이라서 정칙을 쓸 수가 있잖아요. 한 점이 pé집합이다. 유한집합이 pé집합이다. T1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를 가지고 있는 계집합과 Y라는 한 점 집합을 포함하는 계집합이 나타나니까 결국 이제 G는 X의 계근방이고 F는 H는 Y의 계근방의 서로소인 계근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2를 증명할 수 있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T4에서 T3가 나와요. T4를 이용해서 T3를 얻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4번 해보면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4번에 T4를 가정하고 T3를 증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 X가 있고 F가 들어간다 이거. F 여기 원소가 아니다. 가정해가지고 뭘 찾아내야 되죠? G와 H라는 서로 소인 계집합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X를 가지고 있고 F를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pé집합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4번을 증명할 때는 T4를 가정한 거예요. T4라는 것은 정규 AND T1이니까 그걸 가정해가지고 그 가정을 이용하려면은 여기 2라는 집합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 E와 F는 서로 소인 pé집합이 되니까 결국 뭐예요? 이므로 X가 정규라는 가정에 의해 뭘 찾아낼 수 있다. GH가 존재한다. GH라는 서로 소인 계집합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E를 포함하는 거 G, F를 포함하는 거 H. 그게 우리가 원했던 X를 가지고 있고 F를 가지고 있고 서로 소인 계집합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물음표를 뭘로 잡을까요?
물음표를 뭘로 갖고 오면은 E를 뭘로 갖고 오면은 E와 F가 서로 소인 표집합이 될까요? 뭐라고요? 한 점 집합 X를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로 소인 표집합이 되는 이유가 뭐죠? 한 점 집합이 표집합이다. 이게 뭐예요? F가 표집합이라는 가정이고 요게 X가 T1 공간이라는 가정을 여기 써먹는 거예요. T1이 돼야 한 점 집합 표집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면 이게 이제 한 점 집합 X가 F에 G에 포함되니까 X를 가지고 있고 F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X가 G에 들어가고 H가 F를 포함한다 이거예요. 그죠? 물론 뭐 GH는 서로 쏘고. 그래서 이제 4번에서는 이제 T4를 이용해 가지고 T3를 증명하는 거. T1 공리가 없으면은 이게 되느냐?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규면 정칙이 T1 둘 다 빼버리면은 정규면 정칙이냐?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안 돼요. 안 되는 예를 언제 했느냐? 아까 했어요 이거. 발례가 이걸 이제 8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완전 정칙하고 정칙하고는 당연히 완전 정칙이면 정칙된다. 이거 증명해봤잖아요 방금. 쉽다 이거예요. 해보진 않았는데 거의 똑같은 증명이라서 6.3.6에서. 근데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돼버리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발례는 이것의 발례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이게 발례 8번이다. 그래서 이제 8번 발례는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소개해봤던 이제 8번은 X를 1, 2, 3, 4로 잡고 태를 공집합 1 공집합 1, 1, 2, 1, 2, 3 뭐 1, 2, 3, 4 이렇게 잡아봤었는데 요게 이제 정규되면서 정치가 안 되는 거였어요. 정칙이 되고 정규가 아닌 예였다. 그죠? 그래서 아까 증명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4하고 T3.5 여기서 X가 T3.5 T3.5에서 T3 이거 있죠. 그죠? 자, 이게 6번. 그 다음에 이쪽이 5번, 6번 이렇게 해봅시다. T3.5면 T3이냐? 요거는 이제 완전 정칙이면 정칙이다라는 사실로부터 당연한 얘기죠. T1 같이 묶은 거니까. 그래서 5번은 이제 요게 6.3.6이고요. 여기 6.3.6인데 그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6.3.6이죠. 완전 정칙 엔드 T1이면 정칙 엔드 T1. 그것은 완전 정칙이면 정칙이다라는 조건으로부터 바로 얻을 수 있는 얘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상관관계를 확인해 봤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거리 공간이면 T4 되는 거 요걸 이제 언제 했느냐면은 이제 거리 공간이면 T4 되는 게 정리 4.2.8이에요. 정리 4.2.8 앞에서 우리 거리 공간에서 해봤고요.
요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안 되죠. 안 되는데 요게 되는 게 언제냐 하면은 제2가산 공리를 주면 제2가산 공간인 T4 공간은 거리 공간이다. 이게 거리화 가능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전에 거리화 정리예요. 6.3.2. 근데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고 제2가산일 때 성립한다 이거예요. 요것은 제2가산일 때 성립한다. 요거 지우고 씁시다. 이쪽 방향은 제2가산일 때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가산 기절을 가질 때 성립하는데 이게 6.3.2 우리 전에 거리화 정리예요. 뭐 이런 정도 그 서로 상관관계를 이제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이제 위상 공간에서 위상적 성질 P가 위상적 성질일 때 위상 공간이 주어질 때마다 참 거짓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X 부분 공간의 성질을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X가 P를 만족한다. 이거 하고 임의의 A라는 X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A 위상 공간 A가 A를 위상 공간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 A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위상 공간이라고 취급할 수 있죠. 왜? X의 위상을 갖고 상대 위상을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P를 만족한다. 라는 사실하고 이 둘을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물론 A가 공집합은 생각할 것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 아닌 X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걸 P를 만족한다. 예를 들어서 X가 컴팩트이다. 그러면 X의 모든 그 부분집합에 대해서 그 집합 자체가 컴팩트가 되느냐. 뭐 이런 문제. X가 전체 공간이 연결이면 모든 부분집합에 대해 연결이 되느냐. 당연히 다 안 되죠. 그래서 전체 공간의 성질과 부분 공간의 성질이 서로 필요 충분하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다면 먼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항상 만족해요. 당연한 게 A가 뭐인 경우가 될까요? 네, A를 X를 잡으면 되잖아요. 잡으면은 부분 집합, 부분 위상 공간 중에 자기 자신도 부분 공간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건 항상 성립해요. 근데 이것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대체로 분리공리 같은 경우에는 부분 공간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만족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역방향이 성립할 때 이것을 이제 유전적 성질이라고 그래요. 이걸 만족할 때, 이것을 만족할 때 P를 유전적 성질이라고 그래요. 부분 공간이 만족하니까 부분 공간이 아들 이쯤 되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족하면 아들도 만족하고 딸도 만족하고 다 만족하더래. 그런 의미로 이제 반대 그 유전적 성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전체가 만족하면 적 공간이 만족하느냐? 적 공간의 성질. 예를 들어서 x1 곱하기 x2가 P를 만족한다. 그러면 x1과 x2가 이걸 만족하느냐? 자, 이걸 만족하면 P를 만족하느냐? 이런 문제들. 자, 이런 것이 이제 생각해 볼 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 결과를 기억해야 되느냐? 사실 이걸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기억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과를 기억하기보다는 이제
뭐 주어진 문제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체크할 수 있는 정도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공간의 성질을 넣어서 첫 번째 x가 t0가 되면 A가 T0 되는 의미의 공집합 아닌 X 부분 공간에 대해서. 자, 역은 항상 된다 그랬어요. 필요충분 조건. T1 마찬가지. T2 정칙부터 할까요? 정칙 그러니까 T3 되고 정규 T4 이게 똑같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이건 왔다 갔다 되는데 원래 이건 항상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쪽이 언제 되느냐 하면은 이쪽은 일반적으로 안 되고 요거는 폐집합일 때 된다. 얘가 폐집합일 때 이쪽이 성립하더라. 그래서 그냥 이 자체가 뭐 기억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냥 이걸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폐집합일 때 성립한다는 거 증명. 그래서 자, 요거 하나만 맨 마지막에 거 해봅시다. 6번도 있어요. 6번은 완전 정칙이죠. 완전 정칙도 뭐 써둡시다. 완전 정칙. 뭐 T3.5 다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요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데 A가 폐집합일 때 이쪽 관계가 성립한다. 폐집합일 때 성립하는 관계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A가 폐집합일 때 이거 공집합 아닌 뭐 부분집합이라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정규를 전체가 정규라는 사실을 가정했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부분 공간이 정규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E1 F1이 A의 서로 소인 폐집합이다. 이제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적당한 G1, G2가 G1, H1이 존재해가지고 A의 계집합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E1, G1, H1, F1, H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물론 서로 소인 계집합이 존재해서 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런 상황이네요. 지금 위상공간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집합 A가 여기 있다. A. 근데 여기에 서로 소인 폐집합 E1, F1이 있어요. 그죠? 그 서로 소인 폐집합 E1, F1은 여기 A와 만나는 부분으로 나타나잖아요. 뭐에 대해서? 전체 폐집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실 뭐 E1, F1이 여기 E1, E가 있으면 여기 E1이다. 그죠? E는 전체 X의 폐집합이에요. X의 폐집합. 그 다음에 여기 F1이라면 이건 A의 폐집합이니까 그죠?
요거는 F라는 X의 표집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이제 이 E1, F1을 덮는 A의 계집합이 각각 존재해가지고 뭐야? 각각을 덮는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가정한 거예요? 정공간 X가 정규라는 사실을 가정해 본 거 아니에요? 그럼 정공간 X가 요게 정규라는 사실을 가정했기 때문에 전체에서 폐집합 두 개를 갖고 와가 서로 만나지 않는다면 뭘 할 수 있어요? 그걸 계집합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E1, F1이 A에서 폐집합이라고 했어요. 서로 소인 폐집합. 근데 그게 E1, F1이 전체에서 폐집합이 되나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이 조건이 쓰이는 거예요. A가 만약에 폐집합, 전체에서 폐집합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E1이 A의 폐집합이라고 해서 E1이 뭐예요? 전체 폐집합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E1, E2가 그죠? E1이 이 교집합의 A의 꼴이고 적당한 E라는 X의 폐집합이 나타나는 것이다. 상대폐죠 이제. 이므로 이거 F1은 뭐예요? F 교집합의 A의 꼴로 나타난다. 여기 F1은 어떻게 되죠? F는 X의 폐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므로 A가 폐집합이라는 조건 때문에 E1과 F1은 X의 서로소인 폐집합이 된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A가 X의 폐집합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여기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E1과 F1은 X의 폐집합이니까 X의 정규성을 써가지고 X의 계집합 두 개를 갖고 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X의 정규성에 의해서 G와 H라는 서로소인 계집합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G1은 E1을 가지고 있고 F1은 자 G는 E1을 갖고 있고 H는 F1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찾아낸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G 이런 거. 이게 H다. 그죠? H. 이런 걸 찾아낸 거예요. 물론 이 G라는 것이 G라는 것이 E1을 포함해요. 근데 G는 X의 계집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A의 계집합이 필요했잖아요. 그럼 뭘 잡아올까요? 당연히 A하고 만나는 상대계 또 A와 만나는 그죠? 요집합을 갖고 오면 된다. 그걸 G1, H1이라고 두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G1을 잡기를 G1을 잡기를 G 교집합의 A, H1 잡기를 G 교집합의 H 교집합의 A. 에 대하여 G1, H1은 A의 서로소인 계집합이 된다 이거예요. 소인 계집합이고 E1은 G1에 F1은 H1에 포함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맨 처음에 E1, F1이 A의 서로소인 폐집합이면 각각을 포함하는 서로소인 A의 계집합을 찾아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부분공간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규가 된다. A가 정규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여기서 조건이 뭐가 쓰였어요? 이게 집합 A가 뭐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폐집합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무 조건 없이 왔다 갔다 다 돼요. 그래서 정규만 지금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된다. 물론 뭐 이거는 연습 삼아 뭐 이렇게 정규 조건, 부분 공간의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만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해본 거고, 이게 연습 문제로 나와 있고 정리로 나와 있고 주르륵 뭐 사실 뭐 섞여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출처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적공간하고 이제 원래 공간하고의 상관관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규만 따로 이제 그 하나가 그 한쪽 방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만 잠깐 정리를 하자면, 자, 적공간의 성질, 유한 적공간의 성질. 여기도 지금 x1, x2가 그 x1, 태1, x2, 태2에 대하여 첫 번째 이제 x1, x2가 t0이면 x1 곱하기 x2가 t0냐 이런 문제. 역방향 성립하느냐. 그 다음 t1, t2, t3, 그러니까 정칙이 나오면 t3 나오고, 정규 나오면 t4가 나오고, 완전 정칙이 나오면 그죠? t에 3.5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규만 이쪽 관계,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왔다 갔다 이렇게 돼. 이건 되고, 그래서 2, 3, 4, 5, 6 이렇게 되는데, 물론 또 이것도 뭐 그 출처를 쭉 이제 그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반리 하나가 뭐가 됐냐면은 그 4번, 5번에 반리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요거예요. x1과 x2를 x1, x2를 다 뭐냐면은 그 하극한 위상 공간, R 위 하극한 위상. 이게 이제 반리다. 일때 x1 곱하기 x2는 정규가 되지만 x1 뭐 당연히 x2 둘 다 정규가 아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소개가 돼 있는데 뭐 이거 그냥 알아만 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 연습 문제 6.2.6 연습 문제 6.2.6이죠. T4를 얘기해놨는데 T4가 결국은 T1이 되기 때문에 정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3번 정도 이걸 하나만 해봅시다. 오는 거 이것도 연습 삼아서 T2라는 사실, x1 곱하기 x2가 T2면 x1이 T2다, x2가 T2다, 이걸 확인해 볼까요? 이건 바로 나오는 게 아까 전에 이미 유전적 성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x1 곱하기 x2가
T2면 자, 일때 자, 첫 번째 X1이 T2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X1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자, X2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 갖고 오면 그죠? 뭐 당연히 공집합이 아닐 거니까. 그래서 A인 X2에 대하여 X1하고 X1 곱하기 A하고 위상적으로 동형이에요. 근데 이게 그 X1 곱하기 X2의 부분 공간이니까 이게 X1, X2의 부분 공간 이므로 T2 공간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X1과 이게 동형이니까 그리고 이게 T2니까 결국 뭐예요? X1은 T2 공간이다. 그렇죠? 실제로 이게 동형인 이유는 위상동의 사상을 여기 X를 잡아가지고 X, A로 보내면 이 함수 F 자체가 위동 사상이다. 실제로 이제 X 축하고 그죠? X1, X2가 있다면 여기 A를 아무거나 갖고 오면 요거하고 요것은 지금 X1 곱하기 A인데 이게 지금 X1하고 동형이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X1이 T2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죠. 똑같이 X2가 T2다. 마찬가지잖아요. X2는 T2 공간. 증명하는 것도 똑같이 X2는 결국 뭐하고 동형이에요. A 곱하기 X2하고 동형일 것이고 A 곱하기 X2가 X1 곱하기 X2의 부분 공간이라서 T2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그다음 반대쪽.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X1, X2 각각이 T2다라고 가정해 보면 X1이 X2가 T2 공간일 때 X1 곱하기 X2가 T2 공간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X를 Y를 가지고 오기를 자 X1 곱하기 X2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X와 Y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서로소인 계근방이 나타나야 될 거예요. 서로소인 계근방 어떻게 잡아냈냐 하면은 이것을 X1, X2, Y1, Y2라고 가지고 와서 XY가 다르면 X1이 하고 X2가 X1하고 Y1이 다르거나 혹은 X2하고 Y2가 다르게 될 거죠. 그죠? 그러면 X1과 Y1이 다른 경우에는 뭐를 하냐면은 여기에 이 점이 X고 그죠? X 값이 달라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죠? 여기 Y, 여기 X1, X2, 여기 Y1, Y2인데 여기 X1, 여기 Y1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럼 X1이 T2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타날까요? 서로소인 계근방 뭐가 이런 게 나타나죠. 그죠? 여기에 G1, 여기에 G2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전체에서의 X1 곱하기 X2에서의 서로소인 계근방을 어떻게 잡아낼까요? 그것은 이렇게 잡아내면 되죠. 이렇게. 또 이거는 이렇게 잡아내면 되죠. 그죠? 이게 뭐예요? X와 Y의 서로소인 계근방이다. 그죠? 이런 거. 이게 뭐예요? G1 곱하기 X2. 이것은 G2 곱하기
x2 이렇게 잡았네요. 뭘 이용한 거예요? x1이 t2라는 사실을 이용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쪽이 다른 경우는 또 두기를 x1 곱하기 h1 그 다음에 x1 곱하기 h2 이런 꼴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가로로 긴 띠로 두 개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x1 곱하기 x2가 t2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정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예로서 한번 다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써보고 있는 거예요. 적공간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분리공리를 이제 한번 공부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자, 케이스 1으로 x1이 y1하고 다른 경우, 뭐 사실 이런 경우에 일반성을 잃지 않고 x1과 x2가 다르다라고 두자,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면, 자, x1이 t1이므로, x1이 t2 공간이므로, g1, h1이라는, g1, g2라는 G1, G와 H 아까 그냥 G와 H라는 서로 소인 X1, Y1의 계근방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존재해서 결국 이제 G 곱하기 X2, H 곱하기 X2 이것은 X1, Y1 다시 말해서 X1, X2의 계근방이 되고 그 다음에 Y 이꼴 Y1, Y2 이것의 계근방이 되고 그 다음 GH에 만나는 부분은 G 교집합 H 곱하기 X2라서 공집합이고 당연히 공집합이 된다. 따라서 이제 X1 곱하기 X2는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됐고요. GX2, HX2 이것이 각각 XY의 서로 소인 계근방이다. 자, 2는 Y1, X2, Y2 인 경우 역시 뭐 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기호가 약간 어색해서 이걸 G와 여기 H로 바꿉시다. 저기 문자는 지금 방금 저렇게 바꿨어요. 여기 G와 요 H로 바꿔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컴팩트로 가봅시다. 컴팩트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합시다.